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번에 2025년 시험 대비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 이제 농구반에서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주로 이제 바뀐 부분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인제 보면은 큰 틀에서 그렇게 바뀐 건 많지 않아요. 내용은 좀 있는데 뭐 수치들 이렇게 짤짤한 것들 바뀌고 품목들 좀 추가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 품목이 추가가 됐는데 두릅하고 블루베리하고 수박하고 인제 수입 보장 있잖아요. 수입 분야 옥수수하고 보리가 좀 추가됐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름 이제 두릅은 종합형 과실 손해보장, 과실 쪽에 포함되는 거예요. 블루베리하고 이쪽에 있는데, 수박은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에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 과목 저는 이제 이거 약관 보고 내가 반영해서 기본 이론 과정에 다 해 줬던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이 블루베리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수입 보장에서 옥수수하고 보리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눈여겨 봐야 돼요. 근데 옥수수는 이게 좀 계산 방법, 수입 보장이 수확 감소하고 수확량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후로 좀 산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니까 요거 좀 눈여겨 보고, 이 보리는 표본조사나 전수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수확량 산출원 때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금 산출할 때는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입 보장, PA율 뭐 기준 수입, 실제 수입 빼갖고 기준 수입 나눠서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고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있는데.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나 옥수수, 보리 이 과목에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1과목 면적으로 좀 주요 변동사항 좀 보면은, 이제 수박하고 두릅하고 분리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건 이제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이 가입 대상이에요. 200만 원 이상. 다른 작물들을 보통 평균치 다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이죠. 보험가입 금액. 그리고 작물 분류할 때 블루베리는 뭐 과수작물에 속하고, 수박은 채소작물에 속하고, 두릅은 임산물에 속한다. 요렇게 신규로 들어온 것들. 그리고 자기부담비율 신규로 다 들어왔으니까 요거 수박, 두릅, 블루베리 다 20%, 30%, 40%만 있어요. 10%, 15%형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 보험료 계산할 때 방제시설 할인율 적용을 하는데, 사고를 하는데, 여기 이제 좀 바뀐 게 사과 앞에 단감, 떫은감이 좀 바뀌었어요. 저가전 종합이. 여기서 온풍기 방제시설 할인으로 20%가 좀 들어왔고, 방사펜하고 미세살수장치 있잖아요. 요것들이 수치가 좀 바뀌었어요. 사과 배는 25%, 단감 떫은감 20%, 방사펜, 서리방정 미세살수장치는 25%, 사과배 25%, 단감 떫은감 20% 바뀌었고, 온풍기 20%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추가된 품목 있잖아요. 수박, 블루베리, 두릅은 보험료 계산할 때 방제시설 할인 적용 없고, 이쪽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가전 종합에 가가지고, 저가전 종합 보험가입금액 감액해 갖고 차액보험료 계산할 때 있잖아요. 차액보험료. 요거 할 때 이게 예전에 이게 좀 문구 잘못되어 있는 거 좀 수정해 놨거든요. 저가 종료 후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을 경우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예전에는 여기 평년 착과량 있잖아요. 평년 착과량하고 착과량에서 여기 이 평균 착과량과 저가 후 착과량하고 이렇게 저가 후 착과량이 평균 착과가 적으면 감액에서 차액보험료 돌려준다 그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문구. 평균 착과량, 저가 후 착과량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이렇게 좀 빠져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착과감소금 보장 수준이 50%, 70%가 있잖아요. 50%형이 있고 70%형이 있는데, 70%형 선택 기준이 손해율이 있잖아요. 지급보험금은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있잖아요. 요게 120% 미만일 경우 선택 가능으로 다 수정됐거든요. 이렇게 120%로. 그리고 자기부담비율 선택 기준도 저가전 종합에서 10%, 15% 예전에 100% 미만에서 다 10%짜리 직전 3년간 수령보험료, 순보험료 120% 미만일 때 있잖아요. 선택 가능하고 15%형도 120% 미만일 때 선택 가능. 요걸로 다 이렇게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인삼 하나 이게 조수의 보장. 예전에 8개 보장에서, 8개 보장에서 태풍, 화풍, 화재, 지진, 집주봉, 뭐 설해, 폭설, 폭침, 냉해 이런 거 보상해서 조수의 보장 있잖아요. 조수의 보장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새나 짐승으로 피해 왔을 때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보상 조건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잘 해놔야겠죠. 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OD하고 복분자, 인삼, 요런 것들을 조금 명확히 조금 해놨거든요. OD는 보험 가입 환출할 때 표준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 곱하고 평년 결실수는 표준 결실수 나누면 되거든요. 복분자는 표준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에다 평년 결과모지에다 표준 결과모지, 요걸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요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걸 또 없었다가 또 다시 살려놓고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요쪽에. 요런 거를 하나 신규로 명확히 해놨으니까 요것도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고, 인삼 보험가입금에다 재배면적에다 연금별 보상가액을 곱했는데, 연금별 보상가액 할 때 좀 세분화 시켰어요. 연금별 보상 일형은 4월 달에 가입하는 게 일형이요. 보험 가입연도 연금을 쓰고, 2형은 10월에 가입하는데 가입연도 플러스 1년근을 적용한다. 이 10월 일찍 가입하니까 이듬해 사고가 나니까 이 가입연도 플러스 1년근 적용하고, 예전에는 보험 가입연도 플러스 1년근 쓴다고 그러는데 요걸 2개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놨거든요. 세분화 시켜 놨으니까 요런 것들 또 보험 가입 금액 바뀐 거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런 것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평년 수확량 산출할 때에 블루베리가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두릅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산출하면 되고, 그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감귤 온주밀과과 동일하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PA율 쓸 때 있잖아요. 블루베리 같은 거 수확량 산출 안 하니까 PA율을 갖다가 그 감귤은 이제 보통 약관에다가 뭐 저기 동상에 뜨기야 뭐 이런 것들 막 붙이고 그러는데, 이 PA율은 보통 약관 PA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연도별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이 사고와 무사고시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A 곱하기 5분의 Y, B 곱하기 1-5분의 Y, 이렇게 해가지고 B분의 C 이렇게 산출하는데, 그래서 요거 A는 과거 수확량 평균, B는 표준 수확량 평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평분의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요 산식으로 그대로 쓰는데, 요거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있잖아요. 연도별 과거 수확량 할 때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있을 때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1-PA율 곱해주고 평년 수확량 50% 있잖아요. 요것 중에서 큰 값 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무사고시는 이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하고 1.1배한 것에 큰 거 요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게 감귤 온주민과 뭐 똑같은데 PA율 산출하는 방식 있잖아요. 요거는 블루베리는 보통 약관의 PA율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 이쪽에 그렇게 알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를 한도로 하거든요. 한도로 하는데 블루베리는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130% 한도 없다는 거, 요거 조금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사고시 과거 수확량 산출을 살 때게 예전에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평년 수확량하고 큰 거 쓴다 해갖고 좀 이게 막 문제가 됐거든요. 발생이 되고. 근데 가입연도를 없앴어요, 이제. 요렇게 무사고 년도에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평년 수확량 1.1배다 큰 값을 쓴다. 요쪽에 무사고시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요렇게 조금 명확히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옥수수에서 이제 제식 시기지수하고 그 보험금 수확량 산출할 때 피해 수확량에다가 이제 그 과중 같은 거고 그 가입 가격 그 가중 곱하고 피해 수확량에다가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 이런 거 곱해주는데, 그럴 때 예전에는 값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값이 이제 이거 수치가 좀 주어졌어요. 이게 지역별 시기별 0.85에서 1.03 있잖아요. 피해 수확량에 곱해주고 여기서 선택해갖고 이제 최소 이게 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별 시바르면 1000제곱미터요. 1000제곱미터 제식 주별 0.73에서 1.09를 적용한다는 거.
요런 수치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놔야 돼요. 옥수수 수입 보장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요런 거는 기억을 암기를 해 놔야죠. 이쪽에 있는데. 왜냐면 요거 이제 옥수수, 이번 옥수수 같은 거 수입 보장에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제시수치 최소값, 최대값, 제식 밀도지수, 최소값 0.73, 최대값 1.09 요렇게 나와 갖고 있는 수치를 안 주어지고 최소값 써라, 최대값 써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수치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보장에서 그 기준 가격이나 수확 가격 산출할 때 요게 신규로 옥수수와 보리가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기준 가격 산출할 때 옥수수는 강원도와 강원도 외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산출하고 여기는 옥수수는 서울시 농산식품자 가락 도매시장 가격 있잖아요. 가격을 이렇게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 쓰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쓰면 돼. 이거는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고, 여기는 가락 도매시장에다 납품하니까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고, 보리는 겉보리하고 맥주보리하고 쌀보리로 나눠서 산출하고, 여건 농업 경제주증의 해원농협 보리 매입 가격 있잖아요. 농협의 매입 가격을 적용해요. 이쪽에. 근데 요거는 해원농협에다 직접 납품을 하니까 농가 수치 비율을 미적용해요. 이 나물용 콩하고 수입 보장에서 나물용 콩하고, 그 다음에 마늘 있잖아요. 마늘하고 요렇게 보리는 농가 수치 비율을 미적용한다는 거. 농가 수치 비율도 이제 직전 5년 올림픽 평균 값이에요. 전부 다 요거 농가 수치 비율 미적용한다는 요것 좀 알아놓으시고, 연도별 평균값은 매년 평균값은 해원농업 총 거래 금액을 총 출하량으로 요렇게 나눠 가지고 산출한다는 거. 자, 요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심사 쪽에서 조금 몇 개 이제 뭐 두릅하고 블루베리, 수박은 이제 신규로 좀 들어왔으니까 신규 거 들어간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인수 심사에서 이 무화과가 이제 한 주당 제시면적 1제곱미터 미만 가수원은 여기 인수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출연율을 밀, 보리, 기리, 감자, 옥수수, 콩팥, 무 요거는 80%로 다 통일을 했어요. 80%로. 요렇게 예전에 있는 거 80%로 다 통일했고, 당근만 50% 있잖아요. 50%로 요렇게 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참고로 출연율 좀 인수 제한 볼 때게 좀 알아놓으시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두릅이나 블루베리는 수령이 있잖아요. 2년 이상이 가입 가능해요. 수령 2년 이상이고, 일주당 재배 면적 있잖아요. 3.3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두릅 인수 제한해요. 이쪽에 이게 초과해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방조망 미설치 가수원 있잖아요. 방조망 새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을 방조망이에요. 미설치 가수원은 인수 제한하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하고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하고 1000제곱미터당 1000주 초과 가수원 있잖아요. 인수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주에서 1000제곱미터당 100주에서 1000주 사이 있잖아요. 1000주 사이를 경작하는 가수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에. 그리고 두릅하고 블루베리 이런 거 다른 조항도 쭉 있는데, 이거 2개 조항도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평균치로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수박에서 인수제한은 5월 30일 초과 정식과 논지 인수 제한하고, 그 다음에 소가, 미니 애플 수박 등 이런 소가 재배 농지 있잖아요. 이것도 인수 제한한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축에서 소 보상하는 손해 있잖아요. 소 보상하는 손해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요것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소 이렇게 보면 폐사 긴급 도축 뭐 소 도난송해 이런 거에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만 보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도 추가 비용으로 요것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놔야겠죠. 이런 거 소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추가 비용 중에서 조금 확대하는 거죠. 이쪽에. 그리고 가축 중에서 말이 있잖아요. 경주마 자기부담 비율 30%형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과목, 이제 1과목 이렇게 쭉 변동사항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들 뭐 1과목에서 변동사항에서 뭐 이렇게 수치는 많은데,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이제 그 추가로 들어온 품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릅 블루벨리하고, 수박, 요런 것들, 뭐 인수 심사나 본가입 금액이나 요런 것들이 좀 있고, 수입 보장에 들어가는 거 옥수수 볼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바뀐 부분 계산하는데 크게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내용은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신규로 지금 추가된 품목들은 이제 그건 당연히 좀 내용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거 들어오고 다른 부분에서 계산하는데 뭐 수치가 계산하는 노직이 바뀌었다든가 크게 바뀌었다든가 그런 건 없거든요. 짤짤하게 조금씩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지금인데. 그 다음에 이 과목 이제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이 과목 복숭아 자두 과실 있잖아요. 여기 복숭아하고 자두,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있는데 거기 수학전 착과수 조사하는 거, 복숭아하고 자두를 과실 추출돼 과중 조사할 때 품종별 20개에서 저번에 예전에 농지당 60개에서 농지당 40개로 바뀌었어요. 여러 착과 피해 조사 있잖아요. 착과 피해 조사 품종별 20개에서 농지당 40개로 이거 바뀌었고, 낙과피해는 똑같고 품종별 20개에서 농지당 60개로. 이제 과일수를 이렇게 조금 줄여준 거죠. 농지당 하는 게. 품종별은 똑같고. 예, 과중조사하고 척가피해 조사할 때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요걸 좀 줄여졌다는 거. 자, 요런 것들도 숙지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거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조사 방법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이쪽에 신규 품목이니까. 두릅 조사 방법은 실제 경쟁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해요. 실제 경쟁 면적.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을 가로, 세로를 있잖아요. 최소 1m 이상 가로, 세로 구입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1m씩 표본 구간을 1m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총 정화지수와 피해 정화지수를 조사한다는 거죠. 이 정화지라는 것은 요런 거예요. 이렇게 두릅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정화지라고 그래요. 정화지. 요 중에서 요렇게 나무마다 이렇게 쭉쭉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총 정화지수하고 피해 정화지수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 정화지수 총 정화지수로 나누면 이게 피해율이 돼 버리겠죠. 요거 간단해요. 두릅은.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는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제 검수에서 고사 주수하고 조사 주수하고 미보상 주수 빼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수 빼서 표본주를 선정해 간 다음에 이제 표본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 모지 한 개를 표본 가지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 결과본위는 이게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라고 보면 돼요. 어미가지. 열매가 맺히는, 과일이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를 결과모지라고 그래요. 결과모지 한 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장 긴 결과모지. 요렇게 블루베리가 있으면 여 중에서 요렇게 가장 긴 결과모지 있잖아요. 여기에 결과모지 있고, 여기에 이제 과일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긴 거 결과모지 한 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해가지고, 꽃이나 꽃눈 피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표본가지 전체 눈수하고 피해 눈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전체 꽃수하고 피해 꽃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과일이 열매를 맺힐 때 보면 꽃눈이 형성이 돼야 돼요. 꽃눈 영양 조건들이 다 차면은 요게 꽃눈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나중에 바라에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꽃눈이 나와서 꽃이 피면 또 피고 수정한 다음에 요게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꽃눈 피해도 조사하고, 꽃 피해도 조사하고, 열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열매 피해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면 이렇게 간단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세세훈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는.
요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꽃눈 피해하고 꽃눈 피해 있을 때 꽃눈 피해 조사하고 꽃 피해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까지 조사해서 이게 두 개 조사해서 피해를 이거 각각 꽃눈 피해 요 꽃 피해 조사해갖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꽃 피해율 조사를 하나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 하고 꽃 고사율 하나 하고 또 열매가 맺혔을 때 피해 본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과실손해 피해율이다 해갖고 또 산출해가지고 전체 합산해서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요거 내가 블루베리 보험금 계산하는 것은 기존에 약관 보고 해서 다 반영해 줬으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잖아요. 표본가지 선정할 때 가장 긴 결과물지 한 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는 거. 이렇게 조사할 때는 전체 눈수나 저도 피해 눈수를 조사한다는 거. 자, 요런 것들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벼에서 경작불능 조사 시기가 예전에는 사고 후 출수기 전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예전에 좀 잘못된 거예요. 좀 이상하게 돼 있던 거, 이게 사고 접수 지체 없이로 조사 시기를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좀 제대로 이렇게 딱 이제 좀 수정을 해놨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마늘 재파정보험금에서 재파정보나 조기파정보험금 있잖아요. 이 예전에 표준 출연 피해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는 출연 주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용어를 좀 바꿔놨어요. 요거 마늘 재파정보 보험가입 금액 25% 마늘 재파정 요게 35%인데 35%고 조기파정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25%죠. 이쪽에 있는데, 근데 1과목 보면 조기파정 보험금도 35% 되는데 이거 오타 같아요. 오타 같으니까 요렇게 알고 있으면 보험가입 금액에다 25%다 표준 출연이 이 용어만 바뀌었어요. 용어만 예전하고 똑같고 표준 피해율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기존하고 산식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용어만 좀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박도 신규로 들었는데 조사 방법이 수확 적기 꽃가루 바지오 또는 착가후 35일에서 45일을 수확 적기로 보고, 수확량 조사는 표본관 내 작물 줄기 있잖아요. 이거 표본관 선정하고 표본관을 절단하지 않고 이게 작물 줄기를 그냥 쭉 달려있는 상태에서 수박의 무게를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구간치 다 무게를 조사해서 수확량 조사할 때 이렇게 하고, 표본구간 면적될 때는 일항 길이 10주 이상 일항폭 조사한다는 거예요. 일항 길이로 이렇게 있잖아요. 수박에 있면서 10개, 이렇게 10개, 이렇게 일항 길이, 요 길이, 이렇게 일항폭 조사했고, 요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해서 무게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 면적 조사하는 방법하고 비대 추정 지수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면적 조사할 때게, 자, 면적 조사할 때 양파 마늘 예전에는 일항 길이 5주 일항폭 조사 면적할 때게 요렇게 일항 길이는 요렇게 5개, 그다음에 일항폭 조사해 가지고 여기 일항 길이 일항폭 조사해 가지고 이 전체치 다 수확량을 갖다 무게를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항 길이 2m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나눠가지고 일항 폭이 있잖아요. 2m 미만일 때는 이게 5개 주 선정하고 요거 이렇게 표본관 선정해가지고 일항 폭하고 이렇게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는 건데, 일항 폭이 2m 미만일 경우 있잖아요. 일항 길이 요거는 이거 좀 2m 이상이면 좀 넓으니까 2m 이상이면은 이렇게 3주 있잖아요. 3주 이상만 선택하면 된다. 요런 거거든요. 자, 요런 것들도 바뀌었으니까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은 일본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비대는 굵어지는 거예요. 수확기까지. 조사 시점에서 수확기까지 비대 추정 일자별로 적용하는데, 요게 들어왔어요. 양파는 하루당 2.2% 적용하고, 마늘은 0.8% 적용한다는 거. 자, 이런 수치는 좀 암기 좀 해 놓으세요. 요런 수치 안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사 시기에서 수확기까지 잔여 일수가 10일 남았다 요렇게 하고, 양파인데 요런 거 비대 추정수 안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에는 이제 수확량서 단위면적당 수확량 산출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난지형 있잖아요. 난지형 마늘은 옛날에 0.72%, 한지형 마늘은 0.7% 요렇게
환산계수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산마늘 있잖아요. 홍산마늘도 그 환산계수 있잖아요. 0.72% 적용한다는 거. 난지형은 이게 좀 따뜻한 지방이고, 한지형은 좀 추운 지방에서 하거든요. 근데 홍산마늘은 난지형, 축구나 전국에서 다 요건 재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산마늘 많이 재배하거든요. 근데 환산계수 0.72를 적용한다는 거. 자, 요게 하나 들어왔으니까 요것도 하나, 이런 것들도 수치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에서 표본 구간 조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표본 구간의 작물 상태 조사하는 거. 20% 손해, 뭐 20%, 40%, 60%, 80%, 100% 손해형 이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하나씩 좀 나눠졌거든요. 무 같은 거, 고랭지, 가우, 월동무 다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고, 표본 구간 연속간의 열구 조사, 이건 똑같고, 배추 있잖아요. 배추가 봄, 고랭지, 가을, 월동하고 양상추하고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는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제 표본관에서 표본 일항수를 선정해요. 표본 일항수를 선정한 다음에 표본 일항 내 작물을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전부 조사. 예, 고추하고 똑같이 요렇게 배추하고 양상추하고 시금치 있잖아요. 요거는 표본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일항수를 선정한 다음에 표본 일항 작물을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는 표본 일항조 1m 간격으로 표본줄을 한 개씩 선정한다는 거예요. 한 개씩만 선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 말고. 시금치는 조그마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일항 길이가 50m이잖아요. 이렇게 일항 길이가 쭉 해서 50m다. 1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50개 선정해서 하는 거죠. 일항 길이가 50m면. 일항 길이가 100m면 100개 선정해야 되고. 피해 일항에서, 표본 일항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그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쪽인데. 당근은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는데, 피해 면적에서 표본 구간 쓰는데, 가로와 세로 이제 하고, 가로하고 세로 이렇게 조사하는데, 세로 조사할 때에 요것도, 요게 아까 저기 갖고 양파 마늘 면적 조사하듯이 일항폭이 2m 미만일 때 있잖아요. 이건 5주 선정하고, 2m 이상일 때는 3주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게 일항폭 하고,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요게 일항폭 있잖아요. 요게 2m 미만일 때는 여기 5개 이 길이를 해갖고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수확해서 무게 조사를 하는데, 수확해서 그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하는데 요게 2m가 넘어가면 이 3개만 이렇게 선정하고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수확을 해서 하나당 손해 정도 비율 있잖아요. 요렇게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파는 대파하고 쪽파 실파는 똑같은 말이에요.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것도 표본 구간을 선정한 다음에 표본 구간 연속하는 이건 59를 조사한다. 59. 표본 구간에서 59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그 표본 구간마다 59씩 꺼내가지고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조사하는 양이. 자, 그리고 고추하고 브로콜리에서 생장일수 있잖아요. 생장일수 원래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일수를 갖다 생장일수라고 그래요. 이 고추하고 브로콜리에서 경과비율 산출할 때에 이렇게 준비기 생산비계수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잖아요. 이게 생장일수 산출할 때에 이 정식일에서 사고 발생일까지 일수 있잖아요. 요거를 생장일수로 보는데 재정식 면적 피해율이 100%일 경우 있잖아요. 재정식 일자를 정식 일자로 한다는 거예요. 고추나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에서 다 재정식 보험금 줘요. 요렇게 했는데 정식을 하고 요렇게 여기 정식을 하고 이렇게 피해가 여기에서 뭐 피해가 와갖고 이게 100% 피해가 다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재정식을 다 했어요. 이렇게 재정식을 다 했으면은 이 이후에 또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났을 때에 여기 시점에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일수로 있잖아요. 정식일로부터 이 사고일까지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게 100% 여기 재정식 보험금 100% 다 주었겠죠. 이건 100%를 해갖고 면적 피해율이 100% 나와버렸겠죠. 다 재정식 했을 때는 이 정식 일자를 재정식 일자 있잖아요. 재정식 일자 여기서 여기까지 사고일까지를 갖다가 이제 표준 생장일수로 있잖아요. 생장일수로 봐가지고 경과비율 산출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잔존보험가입 금액으로 보험금 구하잖아요. 잔존보험가입 금액. 근데 여기서 재정식 보험금 지급한 것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빼면 안 돼요. 여기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여기서 그 보험 최초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 보상액을 빼는데, 이 보상액 때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요것만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게 보상할 때 생산비 보장 보험금만 빼기 때문에, 재정식 보험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빼지 말고 그냥 여기 보험가입 금액 여기서 100% 피해 봐가지고 여기 보험금을 한번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사고가 나왔고 생산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요렇게 했을 때게 여기 앞에치 재정식 보험금 있잖아요. 요거 보험금 빼지 말고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그걸로 보험금 지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자 계산할 때게 100% 피해가 와버리고 재정식 보험금을 줄 때 100% 피해 보면은, 그거는 재정식에서 사고 일자까지를 생장일수로 본다. 요거 하나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을 감가상각으로 했잖아요. 이거 원예 시설처럼 월단위 감가상각으로 바뀌었어요. 감가상각이. 요렇게 감가율은 경영감가율을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 12로 나눈 다음에 이 설치해서 사고 시점까지 경과월수 구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월단위 감가상각 경과 월수를 정하고, 경영 감가율로, 이게 넌단위 감가율이니까 매년 감가하는 율이니까 이거 12로 나눠갖고 경과월수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 원예 시설처럼 감가상각 한다는 거. 자, 경영감가 목재 13.33%죠. 철제는 4.44%. 뭐 목재면 13.33 나누기 12 경과월수가 30개월이면 30 곱하면 요게 감가율이 되는 거죠. 요것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가림 시설에 제주달가액 특별약관 있잖아요. 요게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원예 시설처럼 제주달가액 있죠. 특약을 가입하면은 이렇게 감가상각 안 하고 제주달가액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가상각 했을 때는 이 중앙값을 썼잖아요. 여기 중앙값 피해하고 감가 후 피해가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의 20% 있잖아요. 보험가액의 20%에서 가운데 값을 썼는데, 손해액 결정할 때게 지금 여기 제주달가에 가입했을 때게 뭐 특별히 어떻게 산출하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해액 있잖아요. 손해액 그냥 산출하면 손해액이 제주달가액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감가를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손해액 어떻게 산출하냐, 피해액이 손해액이 돼버리는 거죠. 제주달가 했을 때 피해액은 피해 칸수에다 칸놀비에다 제곱미터당 제조달 비용이 있잖아요. 요렇게 곱하면 돼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인삼은 기평가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제곱미터당 제조달 비용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제주달가액, 교재는 이제 제주달가액으로 비례 보상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과 적으면 제주달가액, 비례 보상을 해야겠죠. 근데 이 제주달가액이란 결국 감가상각 하지 않은 보험 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제주달가액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삼 해가림표 제주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삼은 지금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요게 저기 손해액 산정하는 거나 이게 앞뒤가 좀 말이 좀 달라가지고 요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주달가에 특기별학과 들어왔는데 문구가 이렇게 했어서 제가 추론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걸로 하고, 요것도 이제 이게 제주달가에 특별학과 산출할 때인데 기평가 보험이니까 가입 시점으로 다 제주달가에 이렇게 산출하면 되는데, 요게 또 이렇게 또 사고 시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히 조금 안 나와가지고 출제가 좀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삼 해가림 시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인삼에서 이게 조금 보강해 놓은 게 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보장, 옥수수하고 보리가 추가됐잖아요. 추가됐으니까 수입보장 이렇게 하고, 옥수수에서 이 평년수확량 보험금 산출을 하면 평년수확량이 필요한데 요거는 그냥 표준수확량을 100%를 그냥 평년수확량으로 해요. 이쪽에
특별히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지 않고 표준 수확량, 금년에는 이게 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표준 수확량이 100%를 갖다가 평년 수확량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 값을 쓴다는 거,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축에서 가축 오리 중에서 종오리 있잖아요. 종오리가 이제 보험가액 산정식이 좀 세분화되어 갖고 몇 개가 추가된 게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 정도 이렇게 추가됐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하고 계산 문제에서도 좀 변경될 것은 인삼 해가림 시설밖에 없어요. 인삼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이 요게 이제 월 단위 감가상각 하니까 조금 바뀌어야겠죠. 월 단위 감가상각이니까. 그리고 뭐 양파하고 마늘 있잖아요. 마늘 비대추정 주스를 예전에는 제가 문제에다 수치를 내가 의무를 주었는데 이제는 수치가 이게 딱 픽스된 게 나와 있으니까 그 수치를 써야겠죠. 그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 이게 바뀐 거 없어요. 이게 바뀐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그 문제집 교재 특강 할 때에 그 문제집에다 이런 바뀐 내용들 싹 반영하고 문제도 조금 수정할 건 수정해가지고 지금 이게 맞게 지금 다시 내가 들을 거예요. 들을 텐데 그 전까지 그 전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1과목, 2과목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뭐 특별히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고 인삼 해가림 시설만 좀 바뀌니까 그걸로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규로 내용 줄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추가로 좀 있어야 될 것, 추가로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 여러 개 신규로 들어가지고 좀 추가로 반영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저기 좀 문제에다가 보완해서 좀 추가를 할게요. 근데 추가할 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기존의 문제에서 몇 문제만 좀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몇 문제만 이렇게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교재를 보니까 교재도 조금 빨리 만들었고 내용도 조금 뭐 몇 군데 이제 수치 같은 거 뭐 오타 같은 거 있긴 있는데 거의 오타도 없이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작년 기출문제 있잖아요. 저 10회 시험 수준 정도는 된다고, 그 수준보다는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 시험도 그렇게 공부하시고 반복 학습하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거 바뀐 거 반영해 가지고 3월 말일 정도부터나 제가 저기 문제집 특강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문제집 특강 강의 시작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교재에다 반영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카페에서 다시 좀 재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손담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추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요 변경사항들 제가 개략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는 또 내가 저기 문제집장을 담아가지고 그때 강의할 때에 한 번 더 이렇게 쭉 스크린 해드릴 테니까 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내용이 이렇게 언뜻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규로 들어온 품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바뀐 것은 1, 2과목에서 구체적으로 좀 바뀐 것은 이렇게 뭐 방제시설 수치 같은 거 좀 바뀐 거 그런 것들은 반영하면 되고, 약간 인삼 해가림 시설 있잖아요. 요거 평가 방법만 실질적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